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장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경제금융학과 박수혜입니다. 표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는가요? 인간의 뇌에 복잡한 파생상품이 초래한 결과가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파생상품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논점을 가지고 규제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해야 될지가 이번 주제 토론 주제입니다. 롱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블랙솔즈 모형을 기반으로 한 채권 차익 거래를 하였지만 러시아의 모라토니엄 선언으로 인해 가지고 포지션이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MBS CDO 사건도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주택을 잃고 떠도는 빈민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정확한 사건은 인사이드 잡, 빅쇼트, 마진콜, 라스트 홈의 미국 영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리마 브라더스의 파산과 ARG의 파산 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시작되게 된 일입니다. 복잡한 파생금융 상품을 경제학파마다 해석과 논점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지만 이번에 신자유주의 학파의 입장과 장하준의 입장 그리고 송행강의 입장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이는 대시보드에서 장하준의 입장과 송행강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장하준은 복잡한 파생상품을 발매 자체의 규정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LTCM 사태로 봤을 때 일반 소비자는 파생상품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 전문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파생상품 금지를 발매 금지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송행강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 규제보단 새로운 파생상품을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파생상품의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그리고 LTCM의 사태의 문제는 금융업 종사자의 위험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결과이지 복잡한 파생상품이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즉 파생상품에는 문제가 없다. 를 주장하는 송혜강의 주장입니다. 또한 장하준은 어떻게 파생상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하준은 제한대 합리성에 따라 정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복잡한 상품을 단순화해서 규제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규제자들이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정부가 규제 대상에 대해 정보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행강은 전문 고급 서비스 시장이 제한된 합리성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강조, 유통을 촉진해 소비자의 후생 증가와 적은 비용으로 규제, 위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파생상품을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며 장기적으로는 그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파생상품이 개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는 자유시장주의, 파생상품을 활성화하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단 인간은 합리적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출발로 그 효과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행동들이 시장에 퇴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시장 실패가 드물다고 주장하며 시장 실패가 일어난 이유는 개별 변수 때문인데 정보, 비대칭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한 문제 덕분에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오히려
공익물질 배출권을 주장함으로써 시장을 확대시켜야 시장 당사자들이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일단은 장하준은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아까와 달리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주장과 달리 장하준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게 어떤 거라면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고 특정 환경에 속하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는 마치 행동경제학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한계가 있지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현재 수준에서 가능해 보이는 대안들을 검토한 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는 지푸라기 안에 뾰족한 바늘이 많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뾰족한 바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과연 바늘 만 개를 다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 개를 살펴본 후에 뾰족하다고 싶으면 고르는 것이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하준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른 장하준은 정부가 직접 파생금융상품을 관리해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여 파생상품의 복잡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일단 금융의 예시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블랙솔즈 분들도 가치 선정을 하지 못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과연 일반인들이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과 그리고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한 문제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제한된 합리성을 기반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면 조직적인 제약과 개인적인 제약에 속하더라도 의사결정이 높은 수준의 대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생상품의 효용인데요. 파생상품의 근본적 효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크게 규제 회피, 조세 회피, 위험 회피의 기능을 수반하는데요. 투기적 성향과 파생상품의 사기 등 윤리적인 문제과 상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 제약들을 피해 금융상품의 효율적 교환과 자본의 유통적 측면에서 수십 주에 이뤄 엄청나게 큰 파생금융상품 시장이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한된 합리성에 따른 장하준의 일견과 송행간의 입장을 견해하는데요. 장하준은 정보 공개 문제와 정보 소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송행강은 금융자산 서비스, 자동차 딜러, 부동산 중개업소, 사치품 감별사, 의사, 변호사 모두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대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더 나아가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기의 잘못이 되었을 경우 그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도 이러한 고급 서비스를 주장하는 송행간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하준은 인간의 그럼에도 고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따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다음은 송행강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서비스 비중이 높다. 고급 서비스형이 제한된 합리성을 문제를 시장으로 경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전문 서비스 시장을 육성해야 하며 성숙된 자본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삶이 중요하다. 다양한 파생 상품 및 서비스 구역이 대상이다. 정보 공개 문제, 정보 소환 문제의 직면,
소비자에게 정보 가공해야 한다. 복잡한 제한의 용역 규제보다는 시장의 유통을 허용하며 전문 서비스업의 순기능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이 서비스 비중이 낮다고 이야기하면서 뒷받침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선택을 위한 규제는 필요 없다. 이 주제는 정부가 파생 상품을 관리하게 된다면 그 초래를 들고 장하준과 송영광이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정부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맡게 된다면 인간 전문 서비스, 추천 규칙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적합한 것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송영광은 정부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맡게 된다면 소비자 수요가 적합한지 규칙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하준은 피규제자가 범위 제한 때문에 유리하다면서 완전한 정보를 몰라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송영광의 규제가 정보를 알아야 가소 규제와 가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면서 규제를 할 때는 정부는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송영광의 또 다른 입장으로는 법률이 금융보다 복잡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소비자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을 아예 서비스 공급자의 법조인 대신한다. 그래서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엄정한 제도를 실행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복잡하면 소비자에 대신하여 그 상품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가공하는 전문 서비스업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에 압력이 없고 규제 대상에 대한 완전한 정보도 없다. 따라서 전문가의 시장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를 설계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송영광의 정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고급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자는 게 송영광에 대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파생 상품은 소비자가 만드는 것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잠시만요. 네, 파생 상품은 소비자가 만든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누구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하준은 복잡한 금융 상품을 발행할 수 없도록 된다고 주장합니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장하준은 복잡한 금융 상품의 관계 때문이고 그 금융 상품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송영광은 파생 상품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다. 낮은 비용으로 경제 변수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다. 규제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후생이 감소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회피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파생 상품이 개발돼서 규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규제보단 관리가 필요하다. 송영광은 파생상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파생상품의 종지와 혼성가, 유가증권의 파생상품 시장 간 변동수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하준은 대량 금융 살상 무기라고 오렌 버핏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파생상품의 불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주장을 보고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장하준은 일단 파생상품의 구조가 복잡하여 가치 선정이 쉽진 않은데 자산의 가치보다는 시세 차익이 되는 것을 노려 오히려 단기 거래 도구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파생상품이 위험이 가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영광은 파생상품은 항상 상품에 기반이 되는 단순한 유가증권이 존재하며 유가증권의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유가증권 이상으로 심화되지 않는다.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면
유가증권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 뜻은 파생 상품이 열린 시간과 유가증권이 열리는 시간과 그 시차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보통 이야기하면 나스닥이나 S&P 지수를 보고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보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증시를 예측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보통 그러한 현상이 동조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가소평가하거나 지나친 파생상품에 많이 투자하는 경향이 보인다. 복잡한 파생상품을 전문적 지식을 동원하면 위험관리가 허술해진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제 장하준과 송행가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게 바라보아 다른 문제를 가져와 문제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과 호가창 강화학습을 해가지고 험해수, 험해도, 룰루루바에서 시세 차익의 스프레드를 먹는 전략, 그리고 동작계법, AI 펀드, 몬테카를로 방법, 시간차 학습,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에 대한 센티먼트 분석 등 여러가지 통계적과 그리고 AI 기법을 부정하고 거래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이 적절히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지 장아준과 소행관의 이야기를 대변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아준, AI로 인해 더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고 전문가가 서비스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다. 규제를 통해 피규제자가 선택을 하는 것을 단순화시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 빅테크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빅브라더 우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중개업자 사업자로 등록되는 문제,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법 개정, 시퍼율 폐지, 특근법, 제한대 합리성 극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행강은 앞으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AI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4차 산업의 촉진자가 될 것이다. 규제보단 관리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서비스업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레그테크 발달로 오히려 전문 서비스업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5단계를 규제권을 낮춰 상용화시키면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SI 업체, 보통 IT 기업의 하청업자에서 보통 기반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에 대해서 레그테크가 있는데, 보통 AI, 빅데이터 기반의 위능 지원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요강 강화, 규제 준수 자동화, 사전 예방 형태, 준법 감시와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바젤3 규제, 자금 세탁 방지, 이런 업무에서 그리고 레그테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자의 생각은 이렇다. 발표자는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규제는 필수적이다. 정보 공개, 소환 문제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주인 대리 문제, 소비자금융보호법 2021년 개정, 가상화폐 특별금융법, 사모펀드 개정안, 펀드 쪼개기 금지, 아까 봤던 시펄루 폐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ETF 천만원 예치금 및 교육 이수 과정 등 이런 여러가지 금융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규제로 인해 개선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바로 해결되지는 않고 내부 정책, 외부 정책에 따른 시차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또 추가적인 생각으로는 금융시장이 동주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측하기 어려워 전문성이 더욱더 강조됩니다. 전문 비랑 헤지펀드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운영에 대해서 몰락을 일으켜왔습니다. 당시 비랑에게 총수익 스와프, 차익 결제 거래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돈을 빌려준
주요 금융회사는 수주에 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권에 비해 규제가 약한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사모펀드에 대해서 각각의 금융 이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사익과 도덕적 해이, 욕심, 광기에 대한 보상은 개인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두 번째 발표자의 생각은 코로나에 의해서 서비스업의 누중 피해가 강조되고 있고 서비스업이 쇠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송행강의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서비스 비중이 높습니다. 서비스업 비중은 2005년 기준 유럽이 37%, 한국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장 탈산업화 시간에서 배웠듯 제조업의 강화가 공력 강화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 MB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였습니다. 대면 위주의 서비스업 형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서비스업 추세입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대면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PMI 지수가 코로나 시기에서 50을 지속 상회하였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PMI 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에서 맞는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고 AI로 대체할 수 있는 비중을 비중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행강의 의견을 대변하여 고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높은 학구율과 그리고 교육시장이 한국에서는 크지만 삶의 수준의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한국의 서비스업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서 낮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것을 기대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메일과 자유 게시판에 통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16장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을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발표자 박수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